네, 우리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는 2편 다시 돌아왔어요. 네. 1편에서 어땠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적응을 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2편에서는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좀 양질의 정보를 좀 드리도록 노력을 좀 많이 아니 해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네. 또래잖아요. 그쵸, 진짜. 그냥 또래라 생각해 나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2년 넘게 네. 만났지만 서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 사이라서. 그렇죠. 네.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한다. 네네. 정연이 돈 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관리해 주세요. 손절이 생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정민 팀장이 눈여겨보고 있는 새로운 섹터, 어떤 섹터죠? 네, 일단은 우주항공 그다음에 방위 쪽 섹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번에 네.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네네. 미사일 이야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깜짝 그렇죠. 주식으로 선물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이번에 아무도 좀 시장에서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네. 어떻게 보면 깜짝 발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된 섹터들이 이런 난리가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미사일 관련 수혜주들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주항공 쪽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고체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결이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원전까지도 지금 현재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원전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전기술처럼 큰 회사들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되어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다라면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올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돈나무 언니가 그쵸. 많이 힘들다고 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아크 ETF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팔자로 돌아섰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아크가 워낙 그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쏠림이 심했습니다. 쏠림이 심했었는데 그 쏠림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면 또 하나 또 나오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성장주를 내가 담았는데 워낙 안 가고 오히려 좀 손해를 봤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건설 관련된 이런 쪽이 또 많이 오르는데 그럼 갈아타야 되느냐 원자재 관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다가는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섹터를 내가 지그시 들고 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물려서 공부해서 사실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지 말고 일단은 공부한 다음에 들어가는 좀 습관을 이번 기회에 좀 기르신다라면은 훨씬 더 좀 적극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번 우주항공 섹터를 보고 네. 이 섹터도 워낙 크잖아요. 그쵸. 뭐 방산 쪽 담당하는 게 있고 항공산업으로 보는 게 있는데 좀 그 안에서 모멘텀을 분류해 보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권이 뭐 보수 정권이 있고 진보 정권이 있죠. 근데 진보 정권이 보통 정권을 잡고 나면은 흔히 일어나는 이슈들이 국방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그 아킬레스건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항상 국방비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는데요. 국방비 안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은 바로 방위력 개선비입니다. 방위력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무기를 새로 도입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들 이런 유지 보수 비용들이 같이 포함된 건데요. 그런 비용들을 꾸준하게 정부에서 집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이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쪽 분야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항상 이게 국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말 연초에 관련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때 국방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바라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도 요즘에 좀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뭐 도심형 모빌리티, 뭐 항공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UAM 이런 이야기 많이 있죠. 네. 근데 UAM 관련해가지고도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그래서 가요 안 가요?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시고 진짜 낙수 효과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런 새로 생기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회사들 주가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슈나 뉴스 때문에 많이 오르다가 금세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세게 올라가려면은 결국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UAM 관련해가지고도 뭐 현대차그룹이나 하나그룹이 특히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이제 서포팅을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로 한다라는 건 아직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볼 만하겠지만 지금은 뉴스에 따라서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돈나머니로 인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네. 국내 업체들도 좀 잘 찾아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이미 우주항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를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사인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프로젝트들은 기업들에게도 그만큼 앞길이 열려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렸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내 계좌의 수익을 좀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민 팀장님은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탑픽 관심주로 보고 있는지요? 네, 저는 인텔리안 테크를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궤도 위성 관련되어서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세요. 뭐 맞아요. 뉴스도 좀 많이 나왔었죠. 첫 번째로 가장 앞서 나가는 데가 바로 스페이스X.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앱이랑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건데요. 일단 안테나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에서는 동사가 현재 글로벌리 하게도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회사를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그러면 인텔리안 테크도 불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네. 예,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텔리안 테크보다 지금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한 거는 스페이스 X 쪽이 아니라 아마존과 그다음에 원앱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선두로 치고 나가는 업체들이 있으면은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발주도 빨리 내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증된 업체 부품을 써서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원앱에 현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죠. 수주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가 투자할 때 수익 낼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죠.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 그쵸? 네. 네,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주가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유상증자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700억 정도 되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던 건데, 이 유상증자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할 때 유상증자를 발표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쭉쭉 빠지죠. 맞아요. 아,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이 없나, 이 생각이 우리가 절로 들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이제 살펴봤더니 제2공장 확보를 위해서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R&D 비용, 그리고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금액을 대부분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제조회사 사장님들이 일반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 고객사랑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더군다나 제조회사들 대표님들 치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을 때 한 번도 그렇게 공격적인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 마련인데. 그렇죠. 손실 보기 싫으니까요. 그렇죠. 네,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 보기 싫다는 말이 참 맞는 표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는 그에 걸맞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있지만 분명 뭔가 뉴스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보시면은 주가가 V자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V자로 반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분명 올해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 그리고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들이 명확하게 갈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게끔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장점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는 유상증자로 이미 반영이 됐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조심해야 될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단점도 좀 전해드릴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유상증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당연히 그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이건 인텔리안 테크뿐만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슈로 음봉을 그리면서 크게 떨어진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실 게 아니라요, 바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회사에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면은 어떤 이슈인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아 저는 모른다 혹은 전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도 좀 집요하게끔 전화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라고 해가지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보다 정보를 빨리 캐치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저도 이제 뭔가 좀 의심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이야기가 돈다 또는 뉴스가 나왔다 싶으면 바로 일단 회사에 먼저 전화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전화하는 게 특별히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하는 행동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성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들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예. 우리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아, 네네. 아, 그러면 원래 원앱이랑 원래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실적 개선을 포인트로 보시는 거예요, 장점으로는. 뭐 아마존이라던가 네. 다른 사람들과도 또 한 번 계약을 맺지 않을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아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아마존도 좀 유력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원액 같은 경우에도 초도 물량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가 잡힐 예정이죠. 거기다가 아마존까지 더해진다라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놓고 보면은 이미 고점을 한번 크게 그리고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고점을 노리고 그다음에 돌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만큼 마음이 급한 게 아마 아마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좀 유력하게 우리가 수주 후보로 좀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산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검증된 기업과 그렇죠. 손에 잡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를 향한 러브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투자 판단 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어요. 어떻게 두 번째는 좀 편해지지 않아요? 첫 번째부터 좀 낫네요.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편해질 겁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